안녕하세요. 책사랑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입니다. 저자는 김영진, 출판사는 성한당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물과 소금으로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례들을 간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지인들의 부모님들이 치매가 걸려 가족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질병 중에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가 걸리는 것이 가장 싫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 치매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천일염을 탄 물을 마시며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자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청량음료입니다. 또 청량음료뿐만 아니라 커피와 술도 치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 몸속의 수분을 감소시켜서 뇌를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치매 발병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과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금을 섭취하실 때는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 종류를 드셔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실천 목록이 나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을 약간 추가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겁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뇌가 물 부족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은 체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5리터 이상은 마셔야 합니다. 물을 드실 때는 물만 드시지 마시고 소금을 적정량 타서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물 중독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치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돈이 들지 않는 실천법이니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책은 총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일부에서는 치매가 암보다 무서운 이유,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왜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지, 또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등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2부에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식품과 치매에 안 좋은 영향 끼치는 나쁜 식습관을 소개하고 3부와 4부에서는 체내 물 부족으로 뇌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결국 치매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물이 치매 예방같이 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5부에서는 물, 소금 섭취와 함께 운동, 독서 등의 생활습관 개선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저는 물과 소금만으로 치매를 예방 치유한다는 저자의 말에 호기심이 발동해 있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누구든지 나이를 먹으면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알겠는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빨리 생각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돼서 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기억 장애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노화 현상 중 하나인 건망증에 속하지만 치매의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의 감퇴입니다.
치매 환자는 최근의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해내는 능력이 쇠퇴해서 조금 전에 자신이 한 말이나 들은 말을 즉시 잊어버리곤 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야?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우리 손주가 몇 살이라고? 이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또 먹고 싶은 과일을 꺼내려고 냉장고 쪽으로 갔다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렇게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3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잘 느끼지 못한 결과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려면 사전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하듯 치매 초기를 알리는 신호를 인식하려면 오감에 민감한 어린이와 소리, 맛, 냄새, 촉감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증상으로 극심한 건망증을 예로 드는데 이보다 앞서 나타나는 증세 중 하나가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어가 민물에서 태어나 먼 바다로 나가 성장한 후에 알을 낳기 위해 원래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자신이 태어난 곳의 물 냄새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맡는 능력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뇌의 조직의 일부가 파괴되면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따라서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한다는 것은 뇌의 일부가 파괴돼서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또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원인은 손에서 뇌로 직행하는 감각신경과 뇌에서 손으로 직행하는 운동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치매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이와 함께 보이는 이상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없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이상한 음식만 먹으려고 한다. 물건을 마구 사들인다. 자주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물건을 태연하게 훔치기도 한다. 감정이 둔해져서 남을 동정할 줄 모른다. 똑같은 말이나 동작을 수없이 반복한다. 주변 사람이 젊은 치매 환자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자꾸 멀리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스파탐이란 감미료 들어보셨나요? 제로 칼로리 음료에 흔하게 사용되는 감미료인데요. 아스파탐이 인체에 흡수되면 몸에 해로운 메탄올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독성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뇌 신경세포를 격렬하게 흥분시킬 뿐만 아니라 뇌가 쪼그라드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인공 감미료로 파괴된 뇌신경과 시신경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스파탐의 부작용은 3,000건이 넘는데 아스파탐이 인체에 미치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작, 발진, 불면증, 우울증, 생리불순, 기억장애, 주의력 결핍, 극심한 구토, 카페인이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에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뇌에는 통증 감각이 없기 때문에 뇌출혈, 염증, 종양이 발생해도 아픈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민거리가 있거나 감기에 들면 머리 양쪽, 즉 관자놀이 근처가 아프고 그곳을 손가락이나 볼펜으로 누르면 통증이 약간 무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왜 편두통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고민거리는 우리 몸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데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량의 물을 소모합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입이 바짝 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이 85%를 차지하는 뇌는 1%만 부족해도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바로 편두통으로 나타납니다. 물이 부족할 때 더 많은 물을 흡수하기 위해 뇌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이 혈관 확장으로 뇌 주변의 통증 감각이 자극을 받게 되어 두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편두통이 생겼을 때 커피를 마시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진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카페인이 편두통으로 확장된 혈관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카페인은 분명 편두통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 배출을 돕는 이뇨제 역할을 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5잔 마시면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물은 6잔 정도가 되므로 커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뇌 속에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카페인은 물이 부족할 때 뇌가 쪼그라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체의 각종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관리하는 데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뇌는 물 공급량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이므로 신체 물 보유량은 치매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풍부하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물이 적으면 가뭄이 들 때 제대로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 논밭의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체도 물 보유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뇌에 공급되는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 보유량이 적은 여성에게 치매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도 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변의 색깔입니다. 1단계 투명한 무색, 2단계 연한 노랑, 3단계 진한 노랑, 4단계 주황색, 5단계 진한 주황색, 6단계 붉은색 또는 진한 갈색. 인체의 물이 충분하면 1단계와 2단계의 투명한 무색 혹은 연한 노란색 소변이 배출됩니다. 이는 세포 내부 환경이 알칼리성 상태이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또 3단계와 4단계,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이며 5단계, 진한 주황색은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산성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6단계의 붉은색, 진한 갈색의 소변이 지속될 때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건강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은 환경에 따라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가벼운 증상일 수도 있지만 천식과 마른 기침의 원인은 대부분 물과 소금 부족 때문이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인의 천식과 마른 기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의 추운 장소에서 숨을 내쉴 때 입김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숨을 내쉴 때마다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폐의 기관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고 노폐물의 일종인 이산화탄소를 수분과 함께 내뱉는 조직이므로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폐와 기관지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데도 천식과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물 부족으로 히스타민이 과잉 분비돼서 기관지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수축하기 때문인데요. 현대 과학은 천식과 마른 기침을 항히스타민제 또는 기관지 확장제와 같은 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인에게 발생한 천식은 물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물과 소금을 제대로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저자는 천식으로 고생하는 80대 노인에게 천식에는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생산한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천식이 이렇게 물과 소금으로 치유될 수 있겠느냐? 그 노인분은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차분하게 이치를 설명하자 못 이기는 척하며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생활을 바꾸고 실행한 결과 지금은 매우 열정적으로 천식 환자에게 물과 소금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주 느끼는 분노와 짜증도 물 부족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녀가 짜증을 잘 낸다면서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는 부모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툭하면 짜증을 내는 어린이를 보면 대부분 온종일 과자 등의 가공식품 청량음료를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하루에 청량음료 대신 물을 몇 잔이나 마시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짜증을 잘 내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이 아니라 부모의 정성이 담긴 집 밥과 몸에 좋은 물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짜증을 내는 데는 수면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뇌 필수 영양소인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괜히 짜증이 난다면 2잔에서 5잔 정도 물을 마셔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 냉정을 되찾고 진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은 목이 마를 때 목을 축이는 단순한 산소와 수소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뇌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우울감은 햇볕과도 관련이 있어 장마철 비 오는 날이 오래 지속되거나 좋지 않은 소식이나 결과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하지만 최근 물 부족과도 관련이 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스나 술, 카페인이 포함된 청량음료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알칼리성 물질이 아닌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기는커녕 쓰레기 발생을 부추깁니다. 인체 쓰레기인 산성 물질을 깨끗이 씻어내는 물이 부족하면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 뇌세포 내부의 산성 계통에 쓰레기가 가득 찹니다. 뇌는 원래 산성 환경을 아주 싫어하므로 어떻게 해서든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물을 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사무실이나 집안 거실이 제대로 청소가 안 돼 조금만 지저분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수의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이게 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지 않은 결과나 소식으로 가득한 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울감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하루 9잔 이상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울감을 느낄 때마다 생수를 2-3잔 단숨에 들이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체의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는 뇌는 85%가 물입니다. 뇌는 5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트륨이 물을 비롯해 각종 영양소를 붙들고 모든 뇌 신경세포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포 내부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나트륨이 각종 영양소를 끌어당겨서 세포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노폐물을 붙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뇌 척수액에도 나트륨이 0.9% 포함되어 있으므로 뇌는 소금물에 동동 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금은 불순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뇌에 발생한 각종 쓰레기에 해당하는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 척추액도 뇌에서 허리까지 뻗어가는 척수까지 순환하며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흡수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치매 예방과 치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공업용으로 생산돼서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된 정제염, 이 정제염의 화학 조미료를 혼합한 맛소금, 약간의 천일염에 정제염을 혼합해서 제조한 제제염, 미네랄이 매우 적은 외국산 소금이나 암염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오염으로 천일염도 걱정된다면 섭씨 800도에서 1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제거된 죽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죽염을 1.8리터 생수병에 티스푼 하나의 용량을 타서 마시며 과일에도 뿌려서 먹고 밥을 지을 때도 넣고 식사가 끝나면 짭짤한 미역기와 견과류를 과자처럼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스푼 하나는 5g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며 부정맥과 콜레스테롤로 인해 고민이 많던 지인에게 이전부터 짜게 먹고 생수에 소금을 섞어 많이 마시도록 한 결과 지금은 부쟁먹도 사라지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자가 왜 치매 치료에 물이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가 개발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갈릴레오처럼 혁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란 출신의 미국인 빈 켈리지 박사입니다. 각종 뇌의 질환이 주요 원인이 물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아주 소중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렸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에서 벤 켈리지 박사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일본의 다케우치 디카이노 교수입니다. 그는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 정도는 물과 운동만으로도 치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케우치 교수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물과 운동만으로 치매 환자를 치료할 뿐 아니라 기저귀를 없애는 요양원 만들기를 앞장서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 요양원이 전국 각지에 수십 군데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그의 저서에 수록된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변비가 심한 62세의 B씨는 요양원을 온종일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 탓에 낮에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밤에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볼일을 보곤 해서 주변 사람들이 몹시 힘들어했다. 그런데 요양원 직원들이 항전신병 약을 중단하고 이분은 변비가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물 마시는 양을 1.8리터, 2리터, 2.5리터, 3리터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결과
다양한 치매 증상이 없어졌다. 79세의 D씨는 알츠하이머 치료로 환각 증상이 심해서 평소 옷장 위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오르내리기 쉽게 서랍을 빼서 계단을 만들어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잠도 잘하고 이불까지 펴주곤 했다. 때론 모내기를 해서 허리가 아프니 파스와 진통제를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게 싫다며 날씨가 무더워도 창문을 꽉 닫아두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환자에게 물 섭취량을 2리터로 증가시키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갑자기 나타나는 정신 상태로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환각, 환청, 떨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선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 촬영 등을 하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사람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선망이 발생한 환자 대부분의 수분 섭취량을 조사해 보면 750ml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아침과 점심에는 식사를 통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해서 양이 전해졌지만 낮의 활동으로 흘린 땀과 배출된 소변만큼의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서 물이 부족한 뇌가 밤에 갑자기 흥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낮에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해서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하는 반면 밤이 되면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하루에 최저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게 하면 사람에 따라 2일에서 3일 이내로 사라진다. 치매의 약 76%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뇌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뇌가 쪼그라드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탱글탱글한 포도알이 수분 증발로 쪼그라들어 건포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수분이 증발해서 볼품없는 건포도를 물에 담가두면 다시 팽창하여 탱글탱글해집니다. 건포도뿐 아니라 음력 정월 대보름에 먹는 고사리, 말린 가지, 무시래기, 버섯, 오이고지, 호박꼬지 등도 조리하기 전에 물에 담가두면 햇빛에 말리기 이전 모습으로 되살아납니다.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든 인간의 뇌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돼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천연소금은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종합 미네랄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섭취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셨을 때 물이 가장 먼저 공급되는 것은 뇌입니다. 뇌는 전신의 각종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을 1순위로 공급받습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 활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뇌는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뇌에는 물을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공급해주는 물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뇌를 감싸고 머리에서 허리까지 내려간 척수를 따라 순환하는 뇌 척수액입니다. 약 1%의 염분이 포함된 뇌 척수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피곤할 때 약간의 소금을 탄 생수를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면 2시간 정도는 기운이 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체내 세포 속으로 흡수될 때 전기를 일으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피곤할 때 직접 체험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체의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적어도 7리터입니다. 입안에서 침으로 1.5리터, 위장에서 소화액으로 2리터, 간에서 담즙 생산으로 0.5리터, 췌장에서 소화액으로 1.5리터, 소장에서 장액으로 1.5리터 정도 분비되는데 이들의 원재료는 모두 물입니다. 소화기관은 다량의 액체가 분비된 뒤에 재흡수돼 활용되므로 땀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계산하면 적어도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 부족으로 발생하는 첫 번째 신호는 밤에 잠을 잘 때 장단지에 쥐가 나는 마비 증상을 나타내며 두 번째 신호는 소화기 계통에서 나타납니다. 주된 증상은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 속쓰림, 가슴 통증,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 위염, 위궤양, 위암, 췌장염, 췌장암, 소장염, 대장염, 변비, 치질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환이 모두 물과 소금 부족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식후에 바로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런 책도 많이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식전과 식후에 물을 적당히 마시면 위 속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부룩한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책마다 많이 틀린데요. 이 부분은 각자 경험에 맞춰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목이 마를 때는 을의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로 목을 축이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나 몸에서 열이 날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상쾌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차가운 물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자연건강법에 따라 가능하면 여름철에는 상온의 물, 겨울철에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평균 섭씨 36.5도에서 37도인 반면 냉장고 속의 물의 온도는 보통 4도에서 5도 정도이므로 체온과는 32도 차이가 납니다. 하루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아 변비가 생기거나 감기에 걸립니다. 더욱이 30도 이상의 엄청난 온도 차이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신체는 섭취한 물을 체온에 맞게 온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찬물로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소화기 계통은 고장나기 십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끓인 물을 즐겨 마시기도 하는데 이건 바람직한 행위가 아닙니다. 물을 완전히 끓이면 물에 녹아있는 산소, 즉 용존 산소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진 죽은 물이 됩니다. 실제로 끓인 물로 채워진 어항에 물고기를 넣으면 금세 죽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자연 법칙에 따르는 자연 건강법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만일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많이 마시면 삼투압 작용을 물 중독 증상이 생깁니다. 세포 내부에만 수분 함량이 높아져서 세포가 부풀어 몸이 붓거나 뇌의 압력이 높아져서 어지러운 구토, 두통, 호흡곤란, 부정맥,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부종과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뇌 손상,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연소금도 함께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몸속에서 수분을 잘 조절할 수가 있고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미네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두세 잔 정도의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보통 한 잔의 용량은 250ml이므로 세 잔은 700ml가 됩니다. 물 마시기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양처럼 느껴지겠지만 아침에는 최소한 이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에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두세 잔 정도 마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셔야 되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 호흡을 통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수분이 부족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몸이 차가운 노인은 온돌방이나 따뜻한 침대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눈은 소변의 색깔이 진합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것은 신체에 물이 부족해서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신호이므로 빨리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실 때 소금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포 외부의 물, 즉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액은 나트륨이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세포 내부의 물은 칼륨이 붙들어줘야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금은 크게 인체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천연소금, 공업용 소금으로 생산된 정제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물 보유량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에 따라 조정되므로 미네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제염은 나트륨과 염소만 남기고 칼륨을 비롯해 모든 미네랄이 완벽하게 제거되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소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을 섭취할 때 가능하면 외국에서 수입한 소금보다는 국내에서 생산한 볶은 천일염이나 죽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제일 비싸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소금보다도 더 많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천연소금인 천일염도 바닷물 오염으로 인해 공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저는 요즘 음식에는 볶은 천일염, 마시는 물에는 죽염을 혼합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죽염은 독소물질이 제거된 알칼리성으로 다량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중국의 유명 기관에서도 죽염과 관련된 세미나 및 논문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죽염이 안전하다는 것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시들어가는 하초에 소금을 녹인 물을 주면 죽어버리지만 적당량의 죽염을 탄 물을 주면 싱싱하게 되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사랑 제이는 물 2리터 이상 마시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바빠서 못 먹고 습관이 안 되어서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물을 너무 조금 마신 것에 대해 반성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물과 미네랄이 많은 소금을 챙겨 먹을 것을 저와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며 물 부족에 대한 부작용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몸에 좋은 물 마시기를 지금부터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영양요법 연구소에서 홀리스틱 영양학을 전공하고 홀리스틱 영양 지도사로서 자연건강법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자유롭게
유쾌하게 100세 시대를 살고 싶은 모두를 위해 지침서가 되는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이란 책을 출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이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눈이 소복히 오고 난 다음 날 호수에 있는 산에 가서 아름답게 눈 내린 자연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전 일찍 가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손과 발이 시렸지만 마음은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책사랑 제의를 들어준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